네, 연말에 대세 주도주를 찾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조금 전에 해봤는데요. 연말만 봐선 안 되죠. 정말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시장의 흐름이 무엇일지, 주도주가 어떻게 바뀌게 될지 지금 담아둘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 특집으로 준비한 시간이고요. 염승환 이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연말이라도 더 바쁘실 텐데, 연초까지 계속 바쁘실 텐데요. 일단 올 한 해를 좀 정리해 보자면은 지난주에도 저희가 센터장님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주린이 분들에게 뭐야 원래 국내 증시가 이렇게 대응하기 어려운 시장이었어라는 말이 나오는 한 해였다라고 했거든요. 올 한 해 정리해 보면은 어떤 주도주가 눈에 띄었으며 시장의 특징은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주인이 없는 장세였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네. 물론 상반기는 좋았는데 하반기에 정말 미국과 너무 딥커플링 되면서 좀 어려웠는데 근데 그 안에서도 역시 그 미국을 따라가는 그런 업종들이 하반기를 주도한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릴 것 같은데 첫 번째가 이제 2차 전지 소재, 두 번째가 이제 메타버스랑 NFT로 이제 대변되는 게임 업종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이제 엔터라든가 이제 드라마 컨텐츠 관련된 그런 기업들이 시장을 좀 이끌었다 하반기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안에서도 뭐 2차전지 이 세 개 섹터가 요새는 좀 부진하긴 하지만 그래도 11월까지는 시장을 압도적으로 이끌었던 그런 섹터들이고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잖아요. 2차전지 소재는 뭐이 배터리를 만드는 기업들에 비해서 이제 물적 분할이라든가 그런 좀 불편한 이슈가 사실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증설도 나오면서 2차전지 소재가 뭐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내줬고 메타버스 NFT는 좀 너무 과열됐다라는 그런 부담감도 있었지만 미국에서도 이쪽 테마주들이 워낙 셌잖아요. 근데 맞아요. 더 올라갔던 이유는 제가 보니까 ETF 수급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메타버스 ETF가 막 만들어지면서 거기에 자금이 들어오니까 더 올라가는 그런 현상들이 나오면서 시장을 강하게 주도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엔터 드라마는 뭐 BTS 효과도 있었고 거기에 역시 그 오징어 게임이 정말 큰 역할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라마 제작사들도 하반기에 좀 한 축을 차지했는데 근데 공통적으로 다 성장주들이죠. 예, 그래서 그렇네요. 가치주가 아니라 성장형 기업들이 미국의 나스닥의 궤를 따라서 강하게 좀 시장을 주도했던 모습이 하반기에 좀 펼쳐졌다. 안타까운 건 이들 기업들이 대부분 이제 뭐 안타깝다는 표현이 좀 그런데 코스피가 아니라 거의 다 코스닥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코스피를 투자하셨던 분들은 좀 굉장히 좀 어려웠던 한 해가 아니었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전체적으로 시장이 미 증시와 디커플링 돼서 좀 아쉬웠는데 그래도 그 안에서 특징적이었던 성장주들은 특히 시장을 주도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럼 앞서 언급했던 그 섹터들 있잖아요. 2차 전지나 메타버스, 미디어 콘텐츠 이런 섹터들이 내년에도 시장을 주도해 줄까요? 내년에도 저는 주도는 어느 정도 할 걸로 보는데 다만 이제 올해처럼 뭐 이렇게 모두가 다 가는 해피한 그게 아니라 네. 이 안에서 옥석가리기가 이제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차 전지도 지금 이제 소재 기업들이 보면 굉장히 지금 고평가된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기업들보다 비싸졌어요, 소재가. 근데 뭐 LG화학이라든가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보면은 뭐 여러 이슈들 때문에 좀 안 좋긴 했지만 상대적으로 중국 업체에 비해서 이 배터리를 만드는 업체는 또 굉장히 저평가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가격적인 차이 때문에 같은 2차 전지라고 할지라도 이제는 그 안에서도 좀 성과가 내년에 다르게 나올 수 있다. 이걸 좀 주목하시면 되겠고 또 메타버스나 K 컨텐츠도 성장은 이거 누가 뭐 성장을 의심을 하겠습니까만은 이 안에서도 돈 버는 기업도 있고 1등 기업이 있고 그러니까 찐과 가짜를 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내년도에는. 그래서 일단 지금 오늘 시장도 보시면 가치주가 이제 다시 돌아왔나 싶을 정도로 가치주 색깔이 좀 짙은 상황인데 이 안에서 당분간 이런 성장주들은 쉬어갈 겁니다, 분명히. 근데 그 과정에서 옥석가리기가 분명히 펼쳐져요. 거기서 다시 1호를 좀 기점으로 해서 성장주가 돌아온다면 진짜 제대로 된 메타버스, K 컨텐츠 기업들은 또 우상향할 거고 역시 숫자가 좀 증명이 안 됐던 기업들은 밀려버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는 좀 난이도가 이 안에서도 굉장히 높아졌다. 그래서 아무 기업이나 투자하지 마시고 이번에 혹시 내가 뭐 2차 전지 소재나 메타버스 K 콘텐츠를 좀 가지고 있는 주주분들이라면 연말까지 바로 가긴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조정 구간에서 한번 내가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진짜 좀 찐 기업인지 한번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면 좋겠고 그거는 이제 증권사 보고서도 괜찮고요. 분기별 실적 데이터나 뭐 점유율 추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천천히 살피셔가지고 대응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실제로 예전에는 이렇게 어느 한
섹터 테마가 주목을 받으면은 다 같이 올라가면서 오히려 거래량도 별로 없고 쉽게 호가 띄우기 좋은 종목들이 크게 오르는 급등세가 편출됐었는데 요즘에는 코스닥 시장에서 2차 전지도 에코프로비엠, LNF 이러한 네. 대형주들이 더 잘 가는 시장이었단 네. 말이죠. 그래서 그 안에서도 실적에 찐으로 찍히는 기업들을 많이들 찾으셨던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더 부단히도 그런 기업 위주로 공략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셨고 그럼 내년에도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일까요? 아 근데 올해 코스피가 너무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코스피가 좀 추격을 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상반기는 네. 코스피에 좀 우세승을 좀 점치고 싶고요. 그래서 올해 뭐 지금 이제 벌써 12월인데 12월부터 뭔가 조짐이 보이기 시작을 했고 지금 이게 거대한 트렌드죠. 뭐냐면은 뭐 아까 메타버스나 K 컨텐츠 이쪽도 성장을 계속할 거예요. 몇 년 동안. 근데 그 과정에서 코스피가 그러면은 영원히 왕따를 당하느냐? 그게 아니라 지금 시장에 보면은 그 미국의 긴축 사이클이 이제 시작이 됐고 영국의 영란은행마저도 금리를 올려버렸습니다. 맞아요. 우리나라는 이미 벌써 2번 올렸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뭐 왜 긴축으로 가지? 이거를 부인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이제 순응을 하셔야 돼요. 지금 거대한 바람이 긴축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긴축했다고 증시가 안 좋아지는 게 아니라 과거에도 보면 2015년도에도 긴축을 했을 때 나스닥의 애플 같은 기업들 아마존은요 주가가 몇 배씩 올라갔어요. 맞아요. 금리 올리는데. 근데 그 기업들이 압도적으로 성장을 하니까 금리보다 더 높게 좀 주가가 상승이 나왔던 건데 분명히 내년에도 그런 흐름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거는 금리 오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수가 금리 오르니까 이제 안 좋아진다. 그게 아니라 금리가 오르는 것 이상으로 경제가 성장하고 기업들이 성장하면 지수는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금리 인상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다만 이제 색깔이 좀 바뀐다는 거죠. 금리가 올라갈 때 좀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 더 부각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은행 업종 같은 경우 주가도 싼데 지금 금리까지 앞으로 2년 정도 오르는 사이클이면 이제 투자할 이유가 없는 거죠. 사실 이제 은행주 투자하신 분들이 카카오뱅크랑 너무 이제 격차가 벌어지니까 네. 굉장히 좀 답답해 하셨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또 그 흐름을 좀 메꿀 수 있는 그런 좀 구간이 분명히 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좀 가치주 갖고 계시다면 너무 좀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이제 내년 상반기까지 한번 보시면 좋겠고 또 수출 관련 대형주들도 좀 많이 소외를 받았잖아요. 뭐 반도체, 자동차로 대표되는 이쪽 섹터들도 지금 오늘도 삼성전자가 어쨌든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본다면 수출 대형주도 내년 초까지는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좀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이런 금리와 맞물린 경기 민감주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고 그렇다고 중소형주가 안 가는 건 아닙니다. 중소형주는 어차피 그 안에서 성장하는 기업들은 뭐 지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무관하게 올라갈 수 있는 기업들은 많이 나올 텐데 다만 이 장세의 성격상 내년 하반기가 좀 더 중소형주가 좀 부각되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싶고 상반기는 상대적으로 코스피 대형주에 좀 무게중심에 실리는 장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상하게 금리 인상을 했던 시기의 데이터를 보면은 오히려 미 증시는 상승을 했고 네. 일단은 금리 인상을 하고 나서 주식시장이 그렇게 무너지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확실성 때문에 불안해했고 먼저 외를 맞았던 게 어찌 보면 다행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여기서 조금 걱정되는 거는 사실 뭐 점도표가 나온다긴 하지만 그거 수정할 수 있잖아요. 점 다시 하나 더 네. 찍을 수 있잖아요. 내년에 더 위원들이 매파적으로 바뀔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아 근데 내년에 그럼 4번 올리는 건데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 왜냐하면 네. 보통 점도표에서 이렇게 올리잖아요, 보통. 근데 데이터를 제가 확인해 봤는데 뭐 예를 들어서 점도표에서 3번 올린다고 하면요. 그 대체적으로 1번 올렸어요. 아, 오히려 더 적게 예, 올렸군요. 더 적게 올리고요. 금리도 내려갈 때 보면은 점도표를 낮게 찍잖아요. 근데 금리 인하 속도도 그렇게 빠르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금리 인상도 마찬가지지만 점도표라는 건 그냥 위원들의 생각일 뿐이지 연준 의장이 제일 중요한데 파웰 의장은 성격이 어떤 사람이냐면 데이터를 눈앞에 확인한 다음에 액션을 취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예측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6월경에 이제 첫 번째 금리 인상을 예고를 하고 있는데 그때쯤 돼가지고 경제 상황이나 물가를 보고 아마 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약간 데이터를 보고하는 주의니까 그래서 너무 점도표에 의미를 부여하지 마시고 또 이 연준 의원들은 바뀝니다. 내년에 이게 점도표 찍으셨던 분들 중에 또 일부는 투표권이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 점도표 자체는
큰 의미가 없다. 근데 제가 이제 이번에 FMC 보면서 좀 안도를 했던 게 네. 내년에 물가 상승률 전망치가 조금 올라간 건 사실인데 2.6%예요.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가 한 4.5인가 6 정도 될 거예요. 확실히 내년이 안정감을 찾는 거고 오히려 내년에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4%까지 올려버렸습니다. 경제가 성장하는 구간에서 금리 상승은 악재가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좋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테이퍼링 이슈도 소멸이 됐고 금리 3번 올리는 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금리 3번 올린다고 치면 내년에 만약에요. 2번 올리면 이건 엄청난 호재입니다. 서프라이즈예요. 왜냐하면 맞아요. 네. 3번 올릴 줄 알았는데 2번밖에 안 올려? 그러면 이거는 약간 완화적인 거거든요. 오히려. 그래서 아예 그냥 애초에 3번 올린다고 한 게 저는 오히려 운신의 폭을 넓혔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는 점을 하나 더 찍으면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봤을 때 그 점도표보다 금리 인상을 적게 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라고 해주셨고요. 그럼 금리 인상 시기가 온 건 사실이니까 그 안에서 내년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부터 말씀드릴게요. 제가 듣기로는 이런 금리 인상 시기에는 실적주 위주로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정말 귀에 딱지가 않게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그럼 실적주면 가치주인가? 근데 요즘 성장주도 실적 잘 나고 있어서 어느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야 될지 고민이에요. 근데 이게 저도 이제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네. 그러니까 금리가 오르면 가치주가 유리한 건 맞아요. 근데 통상적으로 그건 이제 우리 교과서에서 배운 거고, 근데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2015년하고 18년 사이클을 제가 어제 밤에도 이제 원고 쓰면서 한번 봤거든요. 애플하고 아마존, 나스닥이 훨씬 강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금리 올라가면 다우지수에 속한 경기민감주가 더 많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나스닥의 기술주가 월등히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금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시장의 색깔이 잠깐 바뀔 수 있다 하더라도 결국 그 안에서 성장을 보는 기업들이 있다면 금리랑 아무런 그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여러분들이 보실 때 저는 지금은 가치주를 좀 좋게 봐요. 워낙 싸니까. 근데 이 가치주들이 어느 정도 올랐을 때 그 가격 부담을 해소해서 또 구조적으로 올라갈지는 그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금리가 오른다고 해서 가치주가 이제 대상승이 나온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근거도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싸니까 올라가지만 네. 그건 또 내년에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성장도 하면서 가격까지 싼 게 지금은 가장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저는 반도체, 그렇죠. 또 자동차, 그 다음에 조선업종은 내년하고 내후년까지 좀 성장할 것 같아요. 요새 수주 사이클을 보니까. 그래서 성장이 뭔가 좀 부여된 가치주를 보셔야지 단지 그냥 싸다는 이유만으로는 투자는 그건 그냥 트레이딩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계속 좀 발굴하는 게 지금은 좀 가장 필요한 작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항상 모든 글로만 배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치주를 보되 성장하는 가치주를 보자. 그래서 반도체, 자동차, 조선 이야기해 주셨고요. 그럼 장기적인 관점에서 내년 한 해 좀 풍족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종목을 여쭤보고 싶은데요. 앞서 나온 그 섹터 안에 있겠네요. 그것도 있고 이제 섹터 아닌 경우도 있는데 네. 이제 저는 그래도 삼성전자 여전히 좀 좋게 보고 있고요. 아직도 싸다. 삼성전자가 올 연초에 그 81,000원이거든요. 81,000원을 연말까지 전 넘었으면 좋겠는데 네. 그럼 플러스 수익률이 돼요. 그래서 그러게 좀 바라고 있는데 아무튼 뭐 내년에 파운드리 기대감이 있어서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보시고 그다음에 지주회사 중에 SK가 약간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기업이에요. 뭐냐면은 다양한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친환경 사업도 하고 있고 또 SK 팜테코란 자회사 통해서 CMO 사업도 하고 있고 SK 실트론 통해서 아니면 하이닉스라든가 다양한 반도체 자회사들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모멘텀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주회사 좀 할인은 있지만 굉장히 저평가돼 있기 때문에 괜찮고 그다음에 성장주 중에서도 좀 하나 볼만한 게 스튜디오 드래곤도 좀 오. 그 언급을 드리고 싶은 게 굉장히 네. 좀 주가 또 빠졌어요 최근에. 근데 다음 주에 또 고요의 바다라는 또 이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도 또 나오게 되고 앞으로 오리지널 드라마가 계속해서 지금 제작이 되고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한국 드라마만큼 가성비가 좋은 게 없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도 뭐 제이 콘텐츠라든가 이런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기업들이 워낙 또 잘 만들고 있기 때문에 한번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거 말고도 사실 뭐 제가 1시간 더 있으면 한 10개는 더 말씀드릴 수 있는데 네. 아무튼 요 3개만 오늘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7개 남았으니까 아직 몇 번 더 나오셔야겠네요. 네, 오늘 또 염승환 이사님과 함께 저희가 연말 특집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눈에 띄었던 것도 채팅방에 염 이사님을 만나고서는 증권사 리포트 공부하는 습관을 갖게 네. 되었습니다라고 했는데 저도 사실 방송을 진행하면서 증권사 리포트는 정말 저에게
큰 도움을 주거든요. 네. 그런 걸 보면서 하나씩 종목을 발굴하는 것도 좋고 여러분들이 업황의 흐름을 알 수 있거든요. 그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내년 코스피 코스닥의 예상 지수 밴드를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거 안 하면 안 돼요. 근데 코스닥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네. 모르겠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코스피는 우리 한국에서 제일 가장 세게 보는 곳이 KB증권이에요. 3,600까지 보고 있는데 저는 어쨌든 그 레벨까지는 일단은 한번 터치하러 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내년 시장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 한 해 동안 금리 인상 테이퍼링 걱정을 했잖아요. 이제는 그것들이 하나 둘씩 불확실성 해소로 작용을 하면서 그 시장 안에서 또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섹터는 성장하는 가치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연미사님과 함께 오늘 마감 그리고 내년에 대한 시장 전망까지 들어봤고요.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